이 아파트는 전체 면적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지분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2분의 1.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최소한 5억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벌 수 없는 돈을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는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경매 말고요, 공매로 한 3억 이상 벌 수 있는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물건도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 투자로 3억 버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썸네일의 내용을 넣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경매가 아니라 공매 물건입니다. 네, 공매 물건으로 진행하는 아파트인데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람의 삼성 쉐르빌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이 동네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보람의 공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공원 중에 큰 공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보람의 공원 인근에 이제 동작구나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은 운동하러 많이들 가시는데, 보람의 공원 진짜 넓은 공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람의 병원이라고 있어서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이들 가시고,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가시죠. 병원이 바로 옆에 있고, 여기가 또 상업지역이에요.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여기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보람의 삼성 쉐르빌 뿐만 아니라 여기 많습니다. 이게 이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고층으로, 초고층으로 해서 이제 밀집해서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여기 가면 이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 롯데마트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여기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는 이렇게 신림선으로 해서 보람의 병원역, 당곡역, 보람의 공원역, 신림선이 지나가고 있고, 2호선으로는 신대방역, 그 다음에 신림역 해가지고 인근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도보로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다 1km 반경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어느 곳을 이용하더라도 도보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개 있구나.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격과 그리고 해당 물건의 상세 스펙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삼성 쉐르빌 34층 6호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이게 건물 면적이 24평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 아파트는 전체 면적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지분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2분의 1.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분 아파트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바로 넘길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분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물건으로 분류도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출이 안 나오고, 지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대출이 더 꽉 막혔는데, 그 상황 안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지분 같은 경우는 대출이 거의 안 나와요. 아파트만 조금 나오는데 금리도 높고 그래서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이게 감정가 8억 3천부터 5억 8천5백까지 지금 30% 감가가 된 상태예요. 와, 5억 8천5백에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인데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현금 5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분 나온 게 이 물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머지 지분 2분의 1이 두 개가 따로 나왔어요. 이게 하나로 진행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공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게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그 공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재산.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세금 안 내니까 압류 걸고 공매에 붙여서 매도한 다음에 돈을 회수해가는, 요런 게 압류재산 공매인데, 34층 6호 그 아파트가 이렇게 만약에 평면도가 있다면 반은 1번 사람이 소유고 또 반은 2번 사람 소유인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많죠. 네.
부부가 보통 많은데 지금 이것도 아마 부부로 예상이 돼요. 뭐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등기를 보면 대부분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둘이서 2분의 1씩 갖고 있는데 둘 다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물건 요걸로 나오고 2번 소유자 물건 여기로 나오고 그래서 각각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둘 다 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5억 8,500에 입찰하고 이거 5억 8,500에 입찰하고 요거 두 개 사가지고 내가 잔금 낼 때 동시에 내면 어때요? 그냥 하나 산 거랑 똑같죠? 그렇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보면 지분이네 패스. 또 다른 거 봤더니 뭐야 이거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하고 왜 두 개 나왔지? 하고 넘기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자세히 보면 지분이 다른 사람께 두 개가 나온 거다. 그리고 두 개를 우리가 다 낙찰받는다면 하나 낙찰받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게 되면 지분 받았을 때의 단점인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뭐 사용도 반밖에 못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 요런 단점들이 있는데 둘 다 낙찰 받으면 그냥 전체가 다 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명도하기도 쉽고 명도에서 매도를 하던 임대를 놓던 다 가능한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에 있기 때문에 뭐 규제 지역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무주택자는 지금 대출 나오죠. 생애 최초 70%, 그 다음에 서민 주택을 사시는 무주택자분들 60%, 그죠? 연봉 부부 합산 9천만 원 이하의 그 가족에게는 60% 이하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것도 아니다 근데 무주택자다 하면은 최대 40%까지는 대출이 나오죠. LTV 기준으로. 그래서 요런 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요거 두 개의 합친 금액이 11억 지금 6천 시작인데 요 가격이 어느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냐면 제가 바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보람의 삼성 쉐르빌 주상복합이고 2003년식이니까 22년 차, 조금 노후는 됐는데 여기 주변이 다 그런 아파트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246세대, 아주 세대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다 대형 평수예요. 여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대형 평수여서 이제 그 물건들을 봐야 되는데 두 개 합친 면적이거든요. 81, 81, 전용 면적 163, 이렇게 전용 면적 163 제곱미터짜리를 봤더니 매물 중에 제일 저렴한 게 얼마예요? 17억 8천. 13층. 우리는 몇 층이에요? 36층. 여러분들 13층이 좋아요? 36층이 좋아요? 네. 이런 데는 고층일수록 더 가치가 높죠. 그래서 17억 8천이 가장 저렴한 물건이고 고층은 18억 43층. 이거는 우리 거보다 더 높죠.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한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여기 근처에 또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예전에 입찰 준비도 하고 조사하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에 있는 비슷한 주상복합 막 돌아다니다 보는데 대부분이 주인이 사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사는 분들이 인테리어가 안 됐더라도 자기가 가서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건도 아마 주인분들이 입주를 했다면 인테리어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현장 가면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장가 17억 8천보다 지금 이 공매로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깎아서 산다고 해도 뭐 17억 정도밖에 안 깎아주겠죠. 그러면 이게 11억 6천이니까 최소 한 5억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시장가 대비.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제가 왜 3억이라고 했냐, 또 너무 높게만 하면은 또 현실감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냥 3억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생각하고 들어가도 충분할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직 권리적인 부분 안 보여줬는데 권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두 번째, 와 진짜 현실감 없다. 이거 11억짜리 요즘 어떻게 11억 넘는 물건, 뭐 시장가가 17억 8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살려고 하는 게 11억? 이거 대출 40% 무주택자여서 40% 받더라도 최소 내 현금이 5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권리적인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금액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매, 공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보다는 돈이 없는, 그러니까 소액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보려고 남들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더 돈을 불려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조차도 그랬고요. 왜냐면 이게 일반 시장에서 사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걸 가지고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하면 물가 상승 대비 집값은 더 오르기 때문에 평생 못 사요. 평생 좋은 걸 못 삽니다. 그럼 그냥 되는 만큼 내 돈 있는 거 가지고 조금씩 해서 더 벌고, 남들 버는 거보다 더 벌어야 내가 이런 걸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 내가 현금 5억 없어서 못 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러면 5억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막 3억 벌고 최대 수익을 노려본다면 6억까지도 수익 낼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11억 6천부터 시작인데 17억 8천 시장가니까, 시장가 대비 비교한다면 6억은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로또 같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돈 모아서 이런 거 살 수 있다는 걸 방향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거 찾으면 되잖아요. 배워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거 배워서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내가 돈 모아서 꼭 저런 거 해야지. 저런 게 내가 일을 해서 벌 수 없는 돈을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는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러면 아유 저거 남 얘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미리 공부해 놨다가,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거지 뭐 평생 돈이 없습니까? 나중에 돈을 하나씩 차근차근 모아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경매 공매에서. 이게 뭐 오늘 이번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27일 29일 내일 마감인데 아마 또 유찰될 가능성 높아요. 왜냐면 이렇게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매를 안 보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뿐이지 돈 있는 사람은 지금 넘친다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경매 공매까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사실 그냥 일반 부동산 시장 가서 내부까지 보고 그런 거 사도 충분해요. 그 사람들은 더 오를 거 사면 되니까. 근데 이 경매 공매는 솔직히 조금이라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내가 남들보다 더 벌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들, 요런 분들이 미리 배워두시면 좋은 거다. 하여튼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싸게 떨어졌는데 권리에 문제 없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나온 건데, 이런 거 그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재산명세서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공매재산의 표시가 전부 총면적의 2분의 1, 그래서 절반만 나온 거 지금 검토를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 이거 보고 말소 기준 권리 찾으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찾으면 근저당권 여기 있고요. 위임 기간 이거는 압류거든요. 세금 체납한 거. 24년, 20년.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될 만한 게. 그럼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 있는지 보면은 20년 12월 23일. 네, 이게 더 빠르네요. 2003년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등록 말소. 이거는 말소됐다는 얘기고요. 전입세대 열람 다시 한번 띄면 말소라고 써 있습니다. 전입이 안 돼 있는 거죠. 뺀 거니까. 그럼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12월 24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하루 늦어요. 그럼 이거 후순위죠? 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후순위에 임차인이 있으니까 여기 근저당권 돈 빌려준 은행이 그래도 1억 6천이라도 빌려준 거겠죠. 아마 이분은 전세 세입자의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요건 이제 현장 조사하면 되고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기 아무 특이사항도 아무것도 없죠. 다만 본건 내부 구조와 건축물 현황도상 상이한 걸로 추정되니 그거 확인해 봐라. 평면도 뽑아가지고 현장 가서 이제 보면 되죠. 요 실을 못 보면 요거랑 같은 라인, 같은 사이즈를 부동산 통해서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권리 문제 없어요.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요거 말고 요거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재산명세서 보면은 요것도 지분 반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임차인들 2명 2020년, 2003년 있는데 요거 말소됐고, 그리고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20년, 24년, 근저당, 압류 두 개밖에 없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고 똑같아요. 그죠? 아무 권리상 이상이 없다. 근데 이런 게 공매에 이렇게 지분으로 나와서 두 개가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단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은 뭐 호갱노노라든지 아니면은 아실이라든지 뭐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여기
사는데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 거예요. 평수가 진짜 넓어요, 넓어. 이제 전용 48평이면은 이게 그 요즘 짓는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전용 48평과는 좀 달라요. 주상복합이라 이게 요즘 아파트 기준으로 한 40평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리고 20년 됐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걸로는 내부 들어가서 보니까 그 내력벽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 안에 기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좀 호실별로 좀 위치가 안 좋은 데 있는 호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조심해서 보고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좀 위치가 안 좋고 뭐 그런 내력벽이 있어도 가격을 시장가 대비 6억이나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못해도 3억 이상 노리고 입찰가 써도 되잖아요. 그죠? 예, 돈 있으면 무조건 해야죠. 지금 현금으로 저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남의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물건 넘기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이런 거 꼭 하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지금 하실 거, 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서울 말고요, 지방의 아파트, 지방 아파트 지금 입찰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 회원분들 입찰하는 거 보면 지방 아파트에 한 7, 8분은 입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 지역까지 가야 돼. 조사할 때도 가고, 저한테 컨펌 받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입찰하러 또 가. 힘들잖아요. 그럼 힘이 빠져요, 폐차하면. 근데 이제 공매는 지방 아파트 조사만 내가 시간 날 때 하고 그냥 바로 입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거 기간이에요, 기간. 이렇게 27일부터 29일까지 밤 늦게든 아침 새벽이든 내가 그냥 원할 때 입찰하면 되죠.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들 공매로 노려보시면 또 괜찮은 게 많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예. 최근에 저희 회원분 낙찰 받은 거 보면 순 투자금이 한 1,500 정도 들어가는, 1,500에서 1,800 사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 들어가는 지방의 나홀로 아파트를 낙찰 받으셨는데, 그런 거 보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근데 소액이면은 이런 건 못하죠. 근데 소액이기 때문에 지방을 지금은 하는데 평생 지방만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느 정도 쌓고 어느 정도까지 돈을 모으면 서울 또는 수도권을 할 수 있냐, 이런 목표를 딱 설정해가지고 지방 아파트 한 2-3번 하면서 늘리고, 투자금 늘리고, 그 다음에 넘어와야죠. 그러니까 뭐 하나 1단계 지나면 2단계, 2단계 지나면 3단계, 요런 테크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과, 이 뒤에 2번, 3번을 모르고 그냥 1번만 보고 주구장창 요것만 하는 사람,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명확하게 갈릴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자고요.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매일 아침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저희 채널 보시고 매일매일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면은 조금씩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위더스 경매에서 평생회원 낙찰반, 이게 이제 경매와 경공매 다 알려드리는 시간이고, 이거 공매만 배우는 반, 이 낙찰반에서의 공매는 2시간. 그래서 이걸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매 집중반은 2시간씩 4주 동안 이렇게 하는 반이기 때문에, 공매만 배우실 분은 이렇게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문의 전화 주시고요. 채팅창 보면서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